잘 보이시나요? 제대로 공유가 됐나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늘 발표하는 거지만 저는 사법시험 51에 합격해서 41기 사법연수원 수료해서 현재 지금 10년 차 법률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일에서 지금 현재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경력 중에서 지금 제가 이슈로 말씀드리고 있는 보험 분야를 추가로 전문 분야 등록을 했다는 사실이 있어서 이 부분, 경력 부분을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 최근에 제가 자문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 신고를 지금 하고 있고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국선 대리인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건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법무법인 TL로 합류한 이유나 그리고 보험 전문 변호사를 내세우고 있는데 왜 그걸 내세우고 있는지, 그 어떤 업력이 있는지, 그 보험 전문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실들을 알아야 되는지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지까지는 혼자서 사업을 하고 그리고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대표로서 운영도 하기도 했는데 그 법무법인과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개인법률사무소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업무 수행 방법이야 같이 개인 법률사무소도 몇 명의 변호사님들이랑 같이 하기도 하는데 가장 큰 차이는 개인 법률사무소나 합동법률사무소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률사무소에 뭔가 사건을 의뢰했을 때 그 사건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보도가 되는 건 사무장이 사고를 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사고들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지는 사람이 누군지가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같은 경우는 연대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모든 구성원 변호사들이. 그 책임을 같이 지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법무법인에 합류하지 않는 변호사님들도 꽤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것 때문에 한 9년까지는 법률사무소로 운영을 했었는데 현재 이제 좀 규모 있는 법무법인에서 그 책임도 같이 하면서 그 규모를 이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해서 법무법인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은 최소한 5년 이상 변호사님들이 최소 1명 이상은 있어야지 법무법인을 구성할 수 있고요. 3인 이상 변호사가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들이 규모 있는 법무법인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부동산 건설 외에 보험 전문 변호사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이유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보험 전문 변호사가 많이 없습니다. 실제 수가 좀 적기도 하고요. B&I에도 보험 전문 변호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서 근데 또 상대적으로 부동산이나 건설을 내세우시는 분들은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장점을 쌓아가고 있는 추세이기도 했고 이런 좀 없는 시장에 내가 뭔가를 내세운다면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소개하기가 쉽지 않을까 해서 지금 얼마 전부터 보험 전문을 지금 보험 전문을 좀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무법인 테일에도 보험 전문 변호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 건설 분야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쪽으로 합류를 하게 됐고요. 법무법인 테일은 굉장히 오래된 법인입니다.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운영되어 있는 법인이고요. 구성원 수는 지금 파트너만 20명이 넘습니다. 지금 거의 25명에서 매번 왔다 갔다 하는데 소속 변호사까지 다 치면 지금 4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증 이런 것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무법인 테일로 합류를 하게 된 거고요. 그러면 제가 늘 하던 부동산 건설 이것 외에 최근에 제가 소개해달라고 하는 보험 전문 변호사로서는 어떤 업력을 가지고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초의 보험 전문 변호사로서 보험에 관해서 업무를 접하게 된 것은 원래 제가 건설 사건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공사 현장에서 산재 사고를 당해서 산재 보험을 청구하는 그런 사건을 담당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서도 물론 굉장히 좋은 성과로서 산재 보험금을 다 이제 보상을 받게 되었었는데요. 그 분이 개인적으로 삼성화재에 또 삼성생명에
보험, 개인적인 보험을 들고 있었는데 그 산재 사고로 그 산재 사고와 겹쳐서 뇌졸중이 왔었는데 그 보험 사고로 3년 넘게 장기간 입원 치료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보험사인 그 삼성생명에서 더 이상은 지급 거절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급 거절을 당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유는 의뢰인이 계속적으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뇌졸중으로 인해서 더 이상은 상태가 호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치료가 아니다. 치료로서 입원한 것이 아니고 그냥 어차피 변화가 없는데 병원에서 이제 병원비만 쓰고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원래 보상해주는 그 보험금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이유에서 보험을 지급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때 제가 저한테 이제 의뢰가 와서 그 치료에 대한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는 부분과 이 호전 가능성, 치료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는 그 호전 가능성에 대해서 병원 그 의사분이랑 많은 상담을 통해서 이 호전 가능성에 대한 입증 자료를 좀 제출을 해서 결국은 향후 치료비 기간 제한, 치료에 대한 기간 제한 없이 보험 금액의 80%를 받아냈습니다. 근데 왜 이거 100%를 못 받아냈냐? 사실 이렇게 보험사에서 장기간 입원 치료를 하게 될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지급 거절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이런 사례들이 많다라는 걸 내세워서 합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합의가 보통 한 30%, 40% 이런 경우로 합의가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례에 반해서 100%를 지급받기 어려운 합의를 통해서 할 때는 100% 지급받기 어려운 상태였고 제가 소송을 진행하자고 했을 때는 당사자가 굉장히 지금 다급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돈이 빨리 지급되는 방향으로 합의를 할 수밖에 없어서 20%는 받지 못한 어쨌든 그래도 굉장히 큰 성과를 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5년이 넘었네요. 네. 이렇게 보험 사건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사건들이 있지만 최근에 제가 10억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건은 작년이었을 겁니다. 그 군포 물류센터에 굉장히 큰 화재 사건이 있었어요. 그 쿠팡 물류센터는 대부분 최근이라서 기억을 하실 텐데 그 전에 군포 물류센터에서 굉장히 큰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중에 그 군포 물류센터에 물류를 입점했던 아로마티카라는 좀 유명한 화장품 회사가 있습니다. 이 화재 사건은 누군가 직원들이 그냥 담배를 펴가지고 화재가 났었는데요. 형사사건에서는 직원이 담배를 핀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그 직원의 담배로 인해서 이 화재가 났다는 거가 입증이 되지 않아서 결국 처벌은 안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 그리고 그 외국인 근로자였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이 화재는 지금 몇백억의 손실을 입은 사건인데 사람한테 돈을 받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보상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중요한 거는 이런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입점한 회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큰 건물에 아로마티카 외에도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입점이 되어 있는데 그 입점을 받는 회사 같은 경우 회사는 보험을 이 아로마티카나 예를 들어서 퍼시픽 이런데 각각 따로 보험을 드는 것이 아니라 보험 금액을 총 금액으로 해서 한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거를 나눠 먹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굉장히 회사가 많고 피해 금액은 큰데 가입 보험 금액이 작기 때문에 보상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로마티카도 예를 들어서 100개의 물건이 있다면 실제로 전소된 제품은 10개밖에 안 되고 90개가 부분 연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화재는 3일 동안 화재가 발생이 됐는데 실제로 불이 딱 시작해서 꺼지는 데까지 3일이 걸렸어요. 그럼 거의 그 엄청난 열기에서 화장품들이 노출되어 있었던 상황인데 그래서 그 화장품의 성질이 거의 다 변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외관으로 봤을 때는 전혀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상을 해줄 수 없다. 우리는 전부 손실돼서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가치의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예 폐기될 정도의 육안으로 보이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보상이 확실하지만 부분 연소 같은 경우는 이 기능이나 정말 가치가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입증하지 않으면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해서 실제로 거의 10%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상황에서 제가 선임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3기관의 시험 성적서 요청도 하고 그리고 이거를 부분 연소된 것을 팔았을 때 우리 이 아로마티카에서
그 입을 수 있는 향후 손해에 대한 부분도 입증을 해서 결국은 그 90%에 대한 손해도 보험 가액 한에서는 전부 다 보상을 받는 그런 쾌거를 이뤘던 사건입니다. 그 외에는 제가 이게 멈춰지네요. 네. 그 외에 제가 종신보험은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환급해서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뭘 적을까 하다가 이거 지금 당사자가 후기 적어놨던 거 올려드렸습니다. 보통 대부분은 연금 상품이나 최저이율 보장 때문에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사후적으로 알고 벌써 8분 됐나요? 10분 지났는데요. 지났나요? 네. 네. 그래서 종신보험으로 가입 해지를 많이 해주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구조상 정보 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가 필요하고요. 그 보험 사고로 인해서 치료 기간이 길어졌을 경우에 보상 금액이 커지면 보험 지급 거절 당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또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 종신보험이나 다른 일반 보험 같은 경우에는 환급이 다 가능한데 일반인이 할 경우에는 하기가 어렵기도 하고요. 설계사가 해주는 경우에는 설계사나 그 외에 다른 사람들 브로커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해줄 경우에는 그게 사실 불법적인 루트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법하게 변호사가 처음부터 상담부터 민원을 신청하고 금감원에 민원 신청하는 부분까지 다 맡아서 하는 게 더 본인한테도 편하기도 하고 적법한 방법이라는 거를 알려주시면 변호사의 필요성이 좀 더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종신보험이나 제가 변액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해지하는 거에 있어서 많이 소개를 시켜달라고 하는데요. 이런 보험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통상 골프장에서 가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골프장에서 식사하고 가세요 하면서 가입하는 경우 제대로 된 설명이 이루어지기가 좀 힘들고요. 그리고 직장에서 직무교육을 하면서 보험 가입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 외에 마트 행사나 홈쇼핑으로 보험을 가입했을 때 또다시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마케팅에서 보험을 가입했을 때 자기가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고 불필요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변호사를 통해서 환급을 받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